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지난번 나들이에서 곰보 배추를 만났었지만 그때는 장비도 없었고 땅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캘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와 봤습니다. 곰보 배추의 정식 명칭은 배암 차즈기인데요. 꿀풀과의 식물로 습한 언덕이나 들판에서 자생하는 폐 건강과 염증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약초입니다. 과도를 가지고 파보니 아직 땅이 얼어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래서 작은 괭이로 채취를 하는데 뿌리의 끝까지 파낼 수가 없어서 아깝습니다. 한겨울에도 햇볕이 나면 파란 잎이 드러날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곰보 배추는 가을에서 겨울까지 올라오는 부드러운 잎은 나물처럼 식용이 가능하지만 쓴맛이 약하게 있어서 약간의 법제 후에 가끔 겉절이 형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차로 우려 마시는 편입니다. 아직 땅이 얼어 있어서 캐는 것이 조금 힘이 드는데요. 겨울을 지나고 있는 곰보 배추는 특히 몸에 좋기 때문에 열심히 채취하고 있습니다. 폐 건강은 평소 면역력을 키우면서 곰보 배추와 같은 식재료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침이 잦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겨울철에 좀 더 심해지는 만성 기침이 있다면 폐 건강에 관심을 갖고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곰보 배추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어서 물은 말라 있지만 곧 날이 풀리면 물이 차오르는 작은 하천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날이 많아서 기침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렸을 적 기관지 천식을 앓은 경험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해서 도라지도 꾸준히 먹고 있지만 이렇게 폐 건강에 좋으면서도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곰보 배추도 눈에 보이면 채취해서 차로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곰보 배추를 차로 만들 때는 데쳐서 그냥 말리면 풋내와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간단히 법제를 해야 합니다. 곰보 배추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등 항산화 성분이 무려 17종이나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고요. 또 파괴된 면역체계까지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꾸준히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약초를 채취할 때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 손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 한꺼번에 손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집에 가서 조금만 더 손질해서 바로 씻으면 뒷정리도 훨씬 수월합니다. 주변에서 찾아보면 천식에 좋은 약초들은 곰보 배추뿐만 아니라 곧 있으면 돋아날 꽃따지나 건불초, 또 다닥냉이, 떡쑥, 머위 등 굳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약초들이 아주 많지만 곰보 배추처럼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흔히 찾을 수 있는 식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가면 어김없이 만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은 산책로가 있는 천변으로만 가도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변 그리고 농가 밭이 아니라면 쉽게 채취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앉아 채취해도 춥지 않아서 좋습니다.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날씨입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는 이유는 폐 속이 건조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점막 보호 기능이 약해져서라고 합니다. 곰보 배추는 이렇듯 기침 외에도 항균 작용이나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요.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또 해독 작용에 의한 간 건강, 혈전증 완화 작용,
악성 종양 세포의 효능을 보이는 등 어렵지 않게 채취해서 많은 효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을 나가셔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약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곰보배추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배암차저기라는 이름 외에도 여지초라는 한자명도 있고요. 한겨울 차가운 눈 속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설견초 혹은 동생초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비단 물이 있는 언덕이나 들판이 아니어도 논둑이나 밭둑에서도 자생을 하지만 논과 밭은 농약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듯 개울이 있는 물 주변의 둔덕을 살피면서 채취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곰보배추의 효능이 잘 알려져서인지 가끔 식당에 가면 쌈채소로 나오기도 하고요. 재배하는 농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겨울 곰보배추여서인지 시든 잎들이 많지만 덩이 진 줄기를 하나하나 떼어내면 쉽게 손질이 가능합니다. 곰보배추 주변으로 지친개도 보입니다. 냉이를 닮았으나 지친개는 쓴맛이 강해서 법제를 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외상출혈이나 유방염 그리고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위염에도 좋다고 알려진 지친개는 이호채라고도 부릅니다. 지친개가 많이 보이진 않지만 차로 만들어 보고자 함께 채취합니다. 보통 지친개는 데쳐서 우린 뒤 나물로 만들어 먹었었는데요. 이렇게 양이 적을 경우에는 가끔 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냉이를 닮았지만 지친개는 잎의 뒷면에 하얀 분가루 같은 것이 붙어 있고요. 냄새 또한 냉이와 다르게 약간의 한약재에 가까운 냄새가 있어서 쉽게 구분이 됩니다. 1시간가량 채취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바로 손질을 시작합니다. 우선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준 뒤에 각각 간단히 법제할 텐데요. 곰보배추는 물기가 빠진 뒤 그대로 덮금을 해도 되지만 지친개는 끓는 물을 부어서 잠시 데친 뒤에 하루 정도 찬물에 담궈서 썬맛을 빼주고 덮금질을 합니다. 곰보배추는 잎 100g당 수분이 대부분이지만 단백질이나 지질 또 탄수화물의 성분도 있고요. 칼슘이나 칼륨, 각종 비타민 및 아미노산 등 우리들 몸에 필요한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기를 뺀 뒤 겉잎이 마른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덮금질을 합니다. 이렇게 덮금질이 끝난 곰보배추를 채반에 널어서 3일 정도 말리면 차로 우려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쳐서 하루 정도 우려낸 지친개를 덮금질합니다. 지친개는 생각보다 연약해서 데칠 때 끓는 물에 직접 데치는 것이 아니라 차로 우려 마실 때는 끓인 물을 부어서 우려내어야 좋은데요. 덮금질은 곰보배추처럼 팬을 달군 뒤 약불에서 천천히 덮습니다. 쓴맛이 약간 남아있지만 차맛이 깔끔해서 좋은데요. 저는 이 지친개와 함께 오미자 말려둔 것을 같이 우려 마시기도 합니다. 잘 마르고 있습니다. 곧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